자, 이번엔 14.2 해보겠습니다. 14.2인데요. 14.2는 요 다변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자, 요 다변수 함수의 극한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변수 함수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예, 두 이변수 함수고요. 자, 도메인은 D라고 하겠습니다. 정의역 D를 가시는 이변수 함수 F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B가 예, 이렇게 D에 가지고 옵니다. 정확하게는 이 A, B라는 점이 있으면 요 A, B 주변에 있는 모든 애들이 D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 A, B가 요 경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요 그 필기에 보면 이제 요 A, B에 가까이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D에 다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어쨌든 요 이거 쏙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영역 D가 있을 때 요 여기 가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쪽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A, B가 정확하게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F가 극한 수렴한다. 자, F가 수렴한다. 컨버스 to L. 자, L로 수렴한다. 언제? X, Y가 요 A, B로 가까이 갈 때. 그죠? 자, 그럼 요거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거죠. 자, 요거는 기호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X, Y가 A, B로 가까이 갈 때 요 fx, y의 극한은 L이다. 이런 식으로 쓰죠. 예. 자, 요거의 정의는 뭐냐? 우리가 그 1학기 때 그 함수의 극한할 때 입실론 델타를 이용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아이디어로 쓸 수 있습니다. 입실론이 존재해서 양수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요 x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 즉 다시 말해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의 루트. 요게 0보다 크면서 델타보다 작으면은 이때 함수가 fxy와 극한값 l과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때 이제 조건은 x, y는 당연히 요 뒤에도 들어가야 되고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요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걸 만족하면은 우리는 요거를 만족하면 우리는 이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죠? 이때 L은 예, 요 극한이라고 불리죠, 그죠? F의 극한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제 요게 존재할 때죠, 그죠? 존재할 때. 요 x, y가 a, b로 가까이 갈 때 극한은 L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뭐 기호로 간단하게 요렇게도 썼고요. 또 다른 기호로는 뭐 그냥 요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요렇게도 간단하게 씁니다. 알겠죠? 네, 또는 요 기호나 요 기호나 다 둘렀습니다. 어쨌든 요 의미는 입실론 줄 때 델타가 있어가지고 예, 요건 x, y랑 a, b 사이 거리가 델타보다 작을 때 fx, y가 l과의 차이가 그죠?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요 2차원 공간 D가 이렇게 쓰면 요 D에 이제 쏙 들어가면 되죠. A, B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델타 반경을 잡을 수가 있으면은 요 거리가 델타 반경을 잡을 수가 있으면 여기 있는 애들이 요게는 저 R2상이 있죠, 그죠? R2상 정의역입니다. 치역은 실수죠. 치역은 실수입니다. 치역은 실수. 이렇게 씁니다. 요 치역이죠. 공역이죠, 공역. 그러면 요 점이 요렇게 가까이 온다 치면, 요 점은 뭐야? 이렇게 갖다 치면 여기 있는 애들이 그대로 대응시키니까 여기에 입실론 반경을 잡아주는 거예요. 요 점이 L이고 요게 입실론, 여기도 입실론. 그럼 요 점의 답변은 L 더하기 입실론, 요 점의 답변은 L 빼기 입실론. 그래갖고 다 요 안에 쏙 들어오는 거지. 내부로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대응시키니까 그러니까 요 숫자 안으로 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요 입실론 방향, 입실론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 적당히 동그라미 그렸을 때 애들이 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동그라미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는 F가 있으면 요는 이걸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수렴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아니면 요걸 3차원에다가 표현해 볼까요?
z 이퀄 fxy. 그럼 요거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럼 이렇게 있어. a, b 있어. 그럼 여기 a, b.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응되는 값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대응되는 값은 여기 z축에 가면 뭐 대충 이렇게 있겠죠. 요걸 l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원 그리면은 여기에 대충 원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x가 요 안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여기 있는 애들의 z축에다가 정사형시키면 대충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입실론 반격, 입실론 l 더하기 입실론, l 빼기 입실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길이가 입실론, 요 길이도 입실론. 이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지. 이 안에 적당히 델타 반경 잘 잡으면. 이해요? 자, 어렵죠? 뭔 말인지 어렵단 말이야, 그지? 뭔 말인지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요게 잘 어려우면 이제 1학기 때 그 극한의 정의 파트를 봐야 됩니다. 그거를 잘 보고 그걸 일단 이해를 해야 요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요 극한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예,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입실론을 줄 때마다 이렇게 항상 가는 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는 이렇게 쓰면 L 있고 있으면 x가 L로 이렇게 갈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L이면 우리는 그냥 극한값이 L이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좌극한을 구했는데 L이 나왔고 여기 A, 우극한을 구했는데 극한값이 L이 나왔어. 그러면 그냥 A에서의 극한은 L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요 A라는 숫자로 변수 X가 가까이 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거든. 두 가지 방법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야. A, B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가까이 가는 방법이 엄청 많죠. 이렇게 모든 방법에 대해서 똑같은 극한값 L을 나온다면 우린 그때는 우리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로 들으면 되게 간단하잖아.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은 거야. 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경로가 무수히 많기 때문이죠.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입실론 델타로 이용해서 그렇게 되게 어렵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가까이 간다는 개념이 이렇게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경로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변수에서는 방향이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양쪽 방향 두 개만 체크해도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방향을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에실론 델타를 이용한 정의를 이용해서 그 수렴성을 증명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그런 게 있죠. 만약에 그러면 어느 하나라도 극한값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fxy가 L1으로 갈 때 이제 x, y가 a, b로 가까이 갈 때 요게 L1으로 수렴한다면 이때 정확하게 이 경로가 가까이 아까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했잖아. 이렇게 모든 방향 정의역에서. 근데 요게 어떤 C1이란 패스를 통해서 가까이 간다면 그리고 또 fxy가 L2란 값으로 수렴할 때 어떤 x, y가 a, b로 가까이 가긴 가는데 이번에는 C2란 패스를 따라서 갈 때 그러니까 C1을 따라서 그러니까 C1이란 패스를 따라서 이렇게 C1 이렇게 간다 칩시다. C1 이렇게 갈 때는 L1으로 수렴 이렇게 갈 때는 L2로 수렴. 그러니까 L1과 L2가 다르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됐냐? 아까 했죠. 모든 경로에서 대해서 다 같을 때만 수렴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으면 맞습니다. 이건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수렴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그 fxy가 a, b로 갈 때의 극한값이죠. 요게 존재하지 않는다죠. 그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발산한다는 표현 쓰죠. 다이버지라고. 그죠? F는 다이버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렴하는 걸 증명하러 가면 이렇게 이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증명했는데 그 정의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수렴한다를 증명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수렴 안 한다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야. 경로가 극한값이 다른 경로 두 개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C1을 따라서는 L1으로 가고 C2를 따라서 L2로 갖는 이렇게 서로 다른 극한값을 가지는 경로 두 개를 찾아주면 이거는 수렴 안 하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려워 보이는 거야. 생각보다 요거는 쉬운 겁니다. 앞에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수렴성을 증명하는 것보다,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수렴성을 증명하는 것보다 극한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경로를 찾은 것이 그래서 그 수렴이 안 하는
그러니까 발산하는 걸 증명하는 게 차라리 더 쉽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example 1번. x, y가 0,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요거의 극한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걸 풀 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수렴할 것 같으면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수렴성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 반대로 이게 발산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서로 다른 극한 값을 가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경로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나는 이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아니까 이거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즉 발산합니다. 그럼 발산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경로를 찾아줘야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축, y축 있어. 자, x, y가 0,0으로 가니까 일단 이 점으로 가까이 갑니다. 자, 이 점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 다음과 같은 방법을 볼게요. 일단 요 x축을 따라서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요게 1번 경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번 경로 한번 볼게요. 1번 경로. x축을 따라서 가까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y = 제로죠. 자, x축을 따라서 갔을 때 요거의 극한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x, y가 0, 0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요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x축을 따라서 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y는 제로죠. y는 제로니까 y는 그냥 제로로 고정됐으니까 x만 0으로 가주면 됩니다. 그지? y 0 놓고 이렇게, 그죠? 여기 0 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뭐야? 1이죠. 1의 극한은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했죠. 그죠? 자, 두 번째 경로를 따라가 볼게요. 두 번째 경로. 이번에는 요 y축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2번 경로 이렇게 가볼게요. 자, 2번 경로 갑니다. 자, 그래서 y축은 이제 방정식으로 쓰면 x = 제로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x, y가 0,0으로 가는데 x제곱 빼기 y제곱 나누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요거의 극한을 구해라. 근데 우리는 y축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x는 항상 제로로 고정돼 있죠. 그래서 y만 0으로 가면 됩니다. x는 0 놓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의 극한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두 개 다르죠? 다른다고. 자, 다르니까 뭐야? 이거는 요 1번과 요 2번에 의해서 당연히 뭡니까? 요 x, y가 0,0으로 갈 때의 요 극한, 그죠? 요거의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 아시겠어요? 지금 결론 내는 방법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해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발산인 겁니다. 발산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 또 다른 표는 노 리미트, 그지? 이게 극한값이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요렇게 하면 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을 한 겁니다. 자, 다음 이그제플 볼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xy, 요 두고 풀지 다 헷갈리니까. 자, xy, x 더하기 y. 이렇게 쓸 때 x, y가 얘도 원점으로 간다 칩시다. 이랬을 때 요 fxy의 극한 값을. 자, 요것도 결론부터 먼저 말해드릴게요. 요것도 발산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풀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 필요가 있죠. x축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x축을 따라서. 그래서 그 1번 x축을 따라간다. 그래서 y = 제로. 이렇게 해서 한번 풀이를 보겠습니다. x, y가 원점으로 갈 때 fxy의 극한값은, 일단 x축을 따라가기로 했기 때문에 y는 0이죠. 그러면 x만 제로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x, y는 제로 더하는 거지. 그리고 다시 쓰면은 x가 제로로 갈 때 fx 제로, 그 y는 제로 넣는 거니까 그 제로죠. 그죠? 0 된다고. 그치? x제곱분의 0이잖아. 그치? 제로. 자, 두 번째. 우리가 다른 루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길을. 그럼 이제 요거는 x = 제로죠. 그죠? x = 제로라는 직선을 통해서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x, y가 0,0으로 가는데 요 fxy의 극한을 묻는다. 이랬을 때 우리는 x = 제로를 따라서 가니까, 즉 y축을 따라가니까 이때는 그냥 y만 0으로 가면 되죠. x는 제로로 고정되니까.
여기 y 했습니다. 그럼 y가 제로로 갈 때 f0y x에 제로 놓고 y는 그대로 살려놓으면 y제곱분의 제로죠. 그래서 이게 제로. 같아. 그럼 아직 우리는 이게 수렴하지 않으면 증명한 게 안 됩니다. 이게 극한값이 다르게 나오는 루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다른 루트를 한번 찾아보자. 이번에는 제로로 가는 루트를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책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합니다. 3번. 이번에는 이건 뭐야? y = x죠. y = x라는 직선을 따라가는 거야. 자, 요 직선을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 자, x, y가 0, 0으로 가는데 fxy. 그럼 y는 x로 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뭐야? 그냥 x만 0으로 가고 y 자리에 x를 넣으면 되죠, 그죠? y랑 x를 같다고 했으니까, 그지? y 자리에 x를 넣겠습니다. 그래갖고 뭐 둘 다 0으로 가나 x만 0으로 가나 같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두고 보면 x는 제로고 fxx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x제곱인가? 이거 뭐야?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맞죠? 이렇게 요 정리하면 2분의 1이랍니다. 그 2분의 1 뭐야? 다르죠? 다르다고. 자, 다르다. 그래서 결론은 no limit. 이해했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게 경로를 잘 찾으면 돼. 극한값이 계속 0 나와도 0 아닌 값이 나오는 그 경로를 하는. 이렇게 하면 사실 1번이든 2번이든 한 개는 필요 없죠. 우리가 이 결론을 알고 보면 그냥 1번과 3번만 해도 충분히 풀리는 겁니다. 아니면 2번만 3번 1번 2번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다 보일 필요는 없죠. 다른 두 개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확실히 뭐 어떤 게 다른지 모르니까 일단 하나하나 해본 것 뿐인 겁니다. 시험 칠 때도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해보겠죠, 그죠? 근데 바로 경로 두 개가 보이면 그 두 개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다 보일 필요 없어. 꼭 무조건 x = 0, y = 0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딱 느낌 봤을 때 x가 0노나 y 0노 둘 다 0이니까 이거는 뭐 의미가 없네 해가지고 하나만 해도 됩니다. 일단 느낌적으로 계속 0, 웬만하면 0 나올 것 같네. 0 안 나오는 경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번에 이거잼플 3번. fxy가 이번에는 함수를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xy 제곱 x제곱 더하기 y 4승 이렇게 줬을 때 x, y가 0, 0으로 갈 때 이 fxy의 극한은 무엇이냐 이거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것도 아까처럼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은 y = 0죠. y = 0. 이것도 똑같이 해보면 x, y가 0, 0으로 갈 때 fxy 하면 y는 0 넣으니까 x만 0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y 0 넣어보자. 그럼 여기 제로니까 제로 이게 나온다고. 자, 두 번째 해볼까요? 두 번째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번에 x = 0 해볼까요? 이렇게 해도 왠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죠? 똑같이. 그래가지고 여기 계산해보니까 이번에 그럼 y만 0으로 가고 x는 10은 0 넣어봅시다. x 0 넣어보니까 y 4승분의 y제곱이 y 4승분의 0이죠, 그죠? 그래서 0. 매번 해도 똑같이 나오네.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 비스듬하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애초에 그냥 다르게 가봅시다. 그냥 아까 y = x인데 그냥 y = mx 한번 해봅시다. y = mx. m은 상수죠. m은 상수로 취급하고 아예 비스듬하게 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야. x, y가 이제 아까 요 앞에 문제는 y = x를 따라갔을 때는 다른 값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 요거 계산해보면 이번에는 y는 mx니까 그냥 x가 0으로 가면 y도 0으로 가죠, 그죠? 이렇게 하고 x하고 y 자리에 mx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해볼까요?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mx y 자리에 mx 넣으면 m 4승 그리고 x 4승 되고 위에도 x 곱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m 제곱의 x에 3승 되죠, 그죠?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 정리해 볼까요? x가 0으로 갈 때 0분 분자 보면 x 제곱을 나눠 볼까요?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 0으로 가면 요거는 1로 가고 얘는 0으로 가잖아요, 그죠? 1분의 0이니까 제로로. 뭐야? 이게 아무 방향도 해도 다 0 나온다고. 이게 이쪽 방향 이게 m이 지금 양수 음수 개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도 그러니까 모든 방에서 다 0이죠. 자, 모든 방에서 다 0이니까 이제 이그템플 3번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요런 보면 모든 방향이 지금 다 0으로 나왔단 말이야. 사실상 이렇게 위아래로 요게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게 요거잖아. 근데 그것도 아까 0 나왔고 m이 0일 때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다 사실상 이게 지금 뭐죠? 이게 0으로 다 수렴한 걸 보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게 수렴하는 것처럼 보였죠? 아, 이거는 그럼 0이 되겠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0으로 가까이 가는 루트가 이렇게 직선으로만 있진 않죠. 요런 식으로 뺑글뺑글 돌면서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모든 방향,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방향, 들어오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도 다 생각해 봐야 돼.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직선으로 그냥 곧장 오는 것밖에 생각 안 했죠. 그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요렇게 모아볼게요. 요런 식으로. 그럼 요거는 뭐냐면 x 이꼴 y제곱인 거야. 잘 보이는 거 잘 모르겠네. x 이꼴 y제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그죠? 네 번째. x 이꼴 y제곱. 이 잘 안 보이는 x 이꼴 y제곱입니다.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x, y가 0, 0으로 갈 때 fx, y. 이거 어디로 가느냐? 자, x에다가 y제곱 넣으니까 그럼 y만 0으로 가면 되죠. 그죠? y만 0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x에 y제곱 y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놓고 나면 y는 0으로 가고, 자 한번 볼까요? x 자리에 y제곱을 넣을게요. 그러면 y 4승 더하기 y 4승, 위에도 y 4승. 이 뭐야? 이거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 해서 2분의 1 나온다. 다르죠? 결론은 다르게 나온다고. 요런 루트를 가면 이제 다르게 나와. 그럼 결론은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3번까지만 보면 아무리 해도 이거는 0 나오네. 그럼 수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수렴처럼 보이는 거지. 그죠? 그럼 이제 요 4번을 생각 못하는 학생들은 수렴한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런 겁니다. 이슐론 델타를 완전히 수렴하는 걸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 이슐론 델타로 학생들은 하기 어렵잖아요. 일단 그러면 다른 걸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분명 발산할 거라고 일단 예측을 해보고 가는 거죠. 하다 보는데 이게 분명히 아까 y는 x였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러니까 mx 되는데 어떤 학생은 y 이꼴 x 해봤겠죠. 그 다음에 y 이꼴 마이너스 x도 해봤을 거야. y 이꼴 2x도 해볼 거고. 근데 막 하다 보니까 매번 0이겠지.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죠. 아씨 매번 할 때마다 계속 0으로 가네. 그러면 이거 애초에 수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슐론 델타를 이용해서 수렴성을 증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슐론 델타로 수렴성을 증명하다 보니까 또 막히겠지. 또 이거 같은 경우 실제로 발산하니까 막힐 거란 말이야. 막히면 또 사람이 아닌가 발산하는가 다시 그럼 경로를 찾아야 되나 다시 또 경로를 찾아보죠. 원래는 이런 과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수렴인지 발산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문제 풀 때는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요것도 의심해보고 요것도 의심해보고. 근데 수렴이든 발산이든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는 거라니까. 수렴할 때 발산하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완전 쓸데없는 짓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되는 거라서 직관으로 이걸 찾기가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그젬플 3번까지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경로를 찾기만 하면 일단 발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다음 수렴하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4번인데요. 자, fxy 3x제곱 y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x, y가 0, 0으로 갈 때 fxy 요거의 극한을 자, 요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수렴하는 경우입니다. 자, 수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요 y축을 따라 한번 가볼게요. y축을 따라서. 알겠죠? 요 y축을 따라서. 그럼 y축을 따라가니까 x 이퀄 0든 말이야. 그러면 x, y가 0, 0으로 갈 때 fxy 해보면은 이거는 뭐 간단하게 그죠? x 제로 높으면은 여기 제로 되고 해서 0 나오는 거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0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 방향을 가도 0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수렴할 것 같다고. 그럼 수렴할 것 같으면 모든 방향으로 0이 갈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요 극한 x, y가 0, 0으로 갈 때 요 fxy
우리가 이게 수렴하는 걸 증명하려면 대략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는 직관적으로 찾아갖고 실제로 그걸로 수렴하는지를 보여야 되거든. 근데 보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갈 때 0으로 갔어. 그러면 0으로 수렴할 것 같은 모든 방향에도 이거를 한번 이제 증명해 보겠다는 거죠. 이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볼게요. 이거 어떻게 증명했냐? 입실론을 줘야겠단 말이에요. 양수 입실론. 양수 입실론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델타가 존재하죠. 델타가 존재해서 그 정의에서 말했던 서치 대 이하를 만족해야 됩니다. 서치 대 이하를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데 수렴했다고 했잖아. 직관적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델타는 무조건 존재하긴 할 거야. 그걸 찾는 게 목적인데 일단 존재하긴 할 거니까 존재한다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재한다 치고 그러면은 그 서치 대 이하를 만족해야 돼. 그건 뭐였냐면 이거죠. x 빼기 제로죠. x 빼기 제로 제곱 더하기 y 빼기 제로. 여기서 제로 제로는 여기서 말한 제로 제로인 거야. 자, 요게 델타보다 작고 x, y가 실수 전체인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더 생각할 필요 없죠. 이거면 fxy 빼기 l. 우리가 l은 이제 0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요게 입실론보다 작은 걸 증명하면 돼. 이거일 때 이게 입실론보다 작은 거. 즉 이게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델타를 잘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다시 쓰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3x제곱 절대값 지금 쓰지 마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y가 되죠. 그러면 이건 다시 쓰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3x제곱에 절대값 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거 절대값 들어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요 말 다시 쓰면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델타 제곱보다 크고 이 말이죠, 그죠? 요 말 자체가 지금 요 말이잖아. 이걸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럼 요것보다 크나 같다 할 건데, 일단 분모가 더 작아지면 분수는 커지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x제곱으로 줄 겁니다. 그러면 3x제곱 절대값 y 되고, 그럼 x제곱 x제곱해서 3 절대값 y가 되죠.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게 크죠, 정확하게. 뭐냐? 이거라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당연하죠, 그죠? 이게 살짝 생각하면 여기 x, y가 이래 있을 때, 요거는 뭐야? 요 y축까지, x축까지 거리만 뜻하는 거고, 요거는 원점까지 거리니까 당연히 이게 더 크죠, 그죠? 요것보다 여기 더 크단 말이야. 그럼 요건 다시 쓰면 3델타잖아. 3델타보다 작죠? 요거는 크거나 같지, 참. 같을 수는 있죠, 그죠? x가 0일 때는 같을 수 있지. 근데 요것보단 델타가 더 크다고. 여기 루트 돼 있으니까 제곱하지 말자. 그죠? 요것보다 델타가 더 크니까 이거 3델타가 된다. 그러면 요게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델타를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3델타보다 작잖아. 즉 3델타가 입실론이 되도록 한 델타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럼 3분의 입실론이 돼. 그럼 이건 당연히 양수잖아. 그럼 델타가 이렇게 존재성을 찾았기 때문에 이 수렴성이 증명됐습니다.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막 연필 집어 던지고 싶잖아, 그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어쨌든 수렴하는 걸 증명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발산하는 걸 증명하려면 요 앞에서 봤듯이 서로 다른 패스를 찾아야 돼. 극한값이 다르게 나오는 패스 두 개를 찾아야 돼.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어려 보여요? 이게 당연히 어렵죠, 그죠? 이게 어렵단 말이야. 지금 간단한 폼이라 쓰지 조금만 더 복잡해도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자, 다 이런 식으로 주고 이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게 수렴할 것 같으면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증명하면 되는 거고요. 발산할 것 같으면 패스 두 개를 찾아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수렴하는 문제였다 치부자인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풀어야겠지. 자, 실제로 이런 식으로 풀면 공대에서 이런 식으로 풀면 정확하게 이렇게 풀 수 있는 학생은 정확하게 푸는 학생은 거의 한두 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빵점 받는 학생은 거의 대다수야. 거의 뭐 한 90% 넘는 학생들이 빵점을 받습니다. 사실상 변별력이 없는 문제죠. 네, 변별력이 없는 문제라서 변별력이 없는 문제는 내봐야 사실상 필요가 없는 문제란 말이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변별력이 없는 문제라고. 이거는 좋은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수렴하는 문제를 내버리면. 근데 다른 패스를 이용해서 수렴하지 않는 걸 증명하는 문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패스를 찾을 수가 있어. 결국은 찾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보통 한 반반, 맞춘 애들 반, 틀린 애들 반 이렇게 나옵니다. 뭐 부분 점수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빵점은 안 받죠. 그래서 나름대로 변별력이 생기는 문제는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 그래서 이그젬플 3번까지 1번, 2번, 3번이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 칠 때 어떤 생각으로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입실론 델타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서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도 이실론 델타를 이용하는 문제는 안 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실론 델타를 너무 어려워요.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학기 때는 안 냈죠 시험에. 그래서 이실론 델타는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더 이실론 델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해서 따로 그냥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네, 너무 어려우니까 시험에 또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연속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일변수 함수, 그리고 요 앞장에서 배웠던 벡터 펑션, 좀 더 극한의 연속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연속의 정의는 그냥 간단해. 모든 형태의 함수 다 똑같습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f가 이제 조건이, 자, 이변수 함수라고 주겠습니다. 이랬을 때, 자, f가 연속이다. 자, 요거는 이제 정의역이 이제 2차원이니까 요거는 이제 at a가 이거 a, b라고 표현해야겠죠. a, b라는 점에서 연속이다. 이 뜻은 뭐냐? 그냥 x, y가 요 필기 잘못되어 있네. a, b입니다. 그지? 요거의 극한값과 a, b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 연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에 어떤 영역에서 연속이란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또 어떤 인터벌에서 연속이란 말은 인터벌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겠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D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됩니다. D 안에 있는 모든 점 A, B에 대해서 다 연속이면, 각각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연속은 뭐 그냥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자, FG가 각각 함수인데요. 자, 얘도 이변수 함수입니다. 이변수 함수 FG가 있을 때 있고요. 얘들은 전부 다 연속입니다. A, B에서 다 연속이야. 이랬을 때 두 개를 더해도 연속이죠. 마찬가지로 빼도 연속이겠죠. 상수배도 연속이죠. 곱해도 다 연속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1변수 함수 그랬죠. 그래서 2변수 함수도 마찬가지. 사실상 3변수, 4변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누기 빠졌네요. 그죠?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연속이. 대신 나누기는 조건이 있죠. 그죠? 분모 0되는 경우를 제외해야겠지. 분모 0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다. 그래서 연속 함수를 더해도 연속, 빼도 연속, 곱해도 연속, 상수배도 연속, 나눠도 연속 다 됩니다. 분모 0되는 경우지. 자, 그래서 이거잼플 5번처럼 요런 거 x, y 빼기 1, 2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x제곱 y 3승 빼기 x 3승 y 제곱 더하기 3x 빼기 2y 뭐 더하기 돼 있나 뭐 상관없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거는 x와 y에 대한 당함수죠. 그죠? 당함수기 때문에 당함수는 뭐야? 연속이죠.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일 때는 뭐라겠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대입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x는 1 놓고 y는 2 놓고 바로 대입하면 돼. 1제곱 그 다음에 2 3승 빼기 1 3승 그 다음에 2제곱 더하기 3에 1 더하기 2에 2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11. 뭔 말인지 알겠죠?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연속이라는 성질이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바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잼플 6변은 보면 뭐냐면 사실 이제 0분의 0꼴이 문제인 거지. 부정형. 그지? 부정형 같은 게 문제인데. 자, 그럼 얘는 연속인가 묻는 거야. 그죠? 당연히 이건 뭐야. 0,0이 아닐 때는 집어넣으면 뭐야.
어쨌든 숫자가 나오니까 무조건 연속하겠죠, 그죠? 이거는 분모가 0 되는 경우는 0,0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연속됩니다. 우리 앞에서 말했던 얘는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 얘도 다항함수는 연속인데 나누기 했을 때는 분모 0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분모 0 되는 경우가 원점밖에 없죠. 원점을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 돼. 이제 원점일 때가 문제인 거죠. 원점일 때. 그럼 원점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점일 때는 하고 싶으면 이걸 구해봐야겠지. 연속이 그 원점에서 사실 원점에서 정의가 없네 애초에. 그래서 원점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불연속이죠, 그죠? 원점일 때 정의가 없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거 했을 때 이거 자체가 존재 안 했죠, 그죠? 기억납니까? 극한값도 없어. 함수값도 없지만 극한값도 없어. 그래서 얘는 그냥 애초에 연속이 대상이 안 됩니다, 원점에서는. 그죠? 이해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그램플 7번도 한번 볼까요? 그죠? 요게 존재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 안 되는 거고, 원점에서. 그래서 F 원점에서는 연속해. 그럼 만약에 함수를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 해갖고 xy가 원점이 아닐 때는 이렇게 잡고 원점일 때 사실 요 말도 필요 없죠, 그죠? 이거 뭐지? f is not defined at 원점, 그죠? 원점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하면 끝나는 거죠. 사실 극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 0 이렇게 해보자 이거야. 그럼 이렇게 보면 되느냐? 이제 원점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얘는 안 되지. 왜? 애초에 x, y가 원점을 갈 때 gxy. 요게 존재 안 하죠, 그죠? 요게 뭐고? 요게 존재 안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g도 여전히 연속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6번은 함수값 자체가 없어서 당연히 연속이 아니고요. 함수값을 제로에 대해서 이렇게 제로 정의를 해 주어도 극한값이 없어서 여전히 연속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건 뭐 너무 당연해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 극한값과 함수값이 둘 다 존재하고 같을 때만 연속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변수 함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둘 다 존재해서 그게 같아야만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f가 이변수 함수고요. 그 다음에 g는 일변수 함수로 하겠습니다. 원 베리어블로. 그러면서 요 f 레인지, f의 치역에서 정의가 됩니다. f의 치역에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d는 요 R2의 부분 집합인데 d에서 f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요거 치역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건 g인 거야. 그냥 R. 그럼 요 치역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요 치역에서만. 그럼 치역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우리는 이제 합성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 점 A, B가 있으면 이렇게 가면 이 점은 뭐가 돼? F, A, B가 된다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갔어. 그럼 이 점은 뭐가 돼? G의 F, A,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합성함수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합성함수. 합성함수. 요거는 영역이 D에서 일로 가니까 실수로 가는 함수죠, 그죠? 그 다음에 정의는 어떻게 돼? 자, 요거에다가 A, B를 넣으면 이건 어떻게? G의 F, A, B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는 함수의 극한. 요거 정의는 요 점으로 대응되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이렇게 정의하겠다. 이해하죠? 그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나면 결론은 뭐냐면 이게 H 만약에 이렇게 F가 연속이고 G가 연속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가정 해볼게요. 만약에 요 F하고 G가 각각 연속이야. 연속이면 그럼 합성함수 G 해서 두 개 합성한 거. 합성한 것도 얘도 연속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고등학교 일변수 함수에서도
합성함수 각각 연속이면 연속 합성을 하면 연속이었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연속 합성하면 내나 연속이 되겠습니다. 별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그러니까 변수가 2개든 3개든 4개든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의만 잘 돼 있으면, 그리고 각각이 연속이기만 하면 합성해도 다 연속이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는 어디서 연속이냐? F는 이 점에서 연속이고 G는 이 점에서 연속인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 합성함수는 이 점에서 연속인 거야. F는 이렇게 갈 때 연속이니까 이 점에서 연속이고, G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연속이니까 이 점에서 연속이고, 그거 만족할 때 연결만 되면은 바로 가는 것도 이 점에서 연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것을 볼게요. 만약에 hxy라는 게 아크 탄젠트 x분의 y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연수일까요, 이건가? 응? 자, 그러면 이거는 함수를 다시 fxy는 x분의 y로 두고요. 그 다음에 gt라고 할까? 뭐 상관없는데, gt는 아크 탄젠트 t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면은, 그러면 f는 당연히 분모가 0되는 경우를 제외한 연속이죠. 그래서 continuous 해가지고 x가 0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g는 아크 탄젠트 t 요 그래프 기억납니까? 그죠? 벌써 기억이 안 나죠? 1.4 보면 압니다. 1.4. 자, 요렇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생겼죠, 그래프가. 뭐 모든 점에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g는 continuous, 모든 점에서 연속입니다.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자, 간단하죠? 자, 그러면 합성해 볼까요? h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x가 0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차피 f 갈 때만 x가 0 될 때 빼고, 그러니까 x가 0일 때를 제외하고는 f 갈 때 연속이고, g는 항상 연속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f만 보면 되죠. 즉 f가 x가 0일 때는 경우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니까 요거 자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continuous, 똑같이 x가 0일 때를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뭐 별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연속이 연속. 그냥 대충 보면 직관적으로 보면 이거 0일 때 분모 0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일단 x는 0 빼고 생각해야겠네. 요것도 그럼 이제 x 0 빼고 이건 연속인 거고, 아크 탄젠트는 항상 연속인 거 생각할 필요 없네. 그럼 x가 0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면 사실 변수의 개수는 막 이게 2개, 3개 생기지만 사실 극한과 그 연속 이런 개념 자체는 사실 다 똑같습니다. 1변수 함수에서는 똑같은데 이제 변수의 개수를 늘리면서 확장을 한 것뿐이죠. 그래서 극한과 연속은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미분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쨌든 어렵지 않는데, 지금같이 아크 탄젠트나 이런 이제 생소한 개념이 나오고, 어쨌든 극한, 연속 이런 것도 1학기 때 다 배우긴 했지만 또 지나면서 까먹은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자, 참고로 이런 거는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지금 1학기 때 찍은 영상들 다 제가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필요한 부분 골라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아크 탄젠트 이런 거는 우리가 1.5에서 배우죠, 그죠? 그것도 다 올려놨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다음 내용은 이제 미분 개념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확실히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니까 일단 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